아마도 그 순간이 제가 기억하는 나라는 우물 안에서 나와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한 첫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차원의 나라는 존재가 내게 준 두 번째 시그널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번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지, 도대체 나만 왜 이러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주저앉고 싶다면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57층 한강뷰입니다. 새로운 코너라고 하면 코너일 텐데요. 잠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콘텐츠를 시작해보고자 해요.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여러분의 그 이야기에 저의 이야기를 더해드리는 그러한 콘텐츠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가장 먼저는 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려드린 그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의 이야기를 또 선택해서 그 이야기에 또 저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고 그 이야기에 또 공감이 되신 또 다른 시청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청자와 저 57층 한강뷰가 더 긴밀하게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까 고민해봤어요. 이전 영상들에서 들려드린 저의 그런 이야기들 말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지 생각해봤어요.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꾸밈이 없이 여러분과 저라는 이 사람이 만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는 다름 아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7층 한강뷰라는 채널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57층 한강뷰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레온의 제외 레시피라는 유튜브 채널을 악착같이 약 3년째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애초에 제가 유튜브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건 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서 비롯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일을 하고 싶다. 막연한 이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던 때는 정확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장래희망을 적거나 진로 상담을 하게 될 때면 항상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 일을 하고 싶어요 였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저 나는 내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뿐이었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에 딱히 메리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딱히 대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가수를 지망했는데 막연하게 노래를 하면서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었죠. 어쩌면 이 생각 자체는 제 영혼에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던 삶의 무언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에 박힌 이 생각은 자연스레 20대의 저를 영업 및 세일즈라는 야생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에 다시 복학하여 열심히 수업을 듣고자 하는데 막연하게 저의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복학하고 1학기를 열심히 수업 듣다가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 중이라는 그 이력을 들고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었어요. 다른 동기 형이나 선배들의 경우에도 콜센터나 공장 또는 레스토랑 서빙과 같은 그런 서비스직이나 생산직 외에는 실용음악과 보컬이라는 이력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얼마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서비스직이나 생산직에 취업할 수도 있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까지 해왔던 일이 전부 레스토랑 서빙, 콜센터와 같은 그러한 서비스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왕 사회에 부딪혀보기로 한 거 다른 일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취업 사이트를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찾은 일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한다라는 곳이었어요. 당시엔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바이럴 마케팅은 또 뭐야 하며 호기심을 가졌었고, 네이버 블로그를 배울 수 있다라는 말에 일단 입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본급은 100만원 정도였고 학생을 유치시키는 것에 따라 수당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업무라고 말했는데, 기본급이 조금 낮긴 하지만 내 능력에 따라 더 많이 벌 수 있다니 우선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입사를 하여 첫 주에 이런저런 교육을 받게 되는데, 한 번은 교육을 받던 중에 과장님 핸드폰이 띠링 울리며 알림이 오는 것을 봤어요. 돈이 입금된 알림이었는데 당시 제 눈을 한 차례 의심하게 됩니다.
1,600만원. 과장님은 그저 덤덤히 핸드폰을 주워들었고 저는 잠시 멍하니 핸드폰이 있던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했죠. 오늘이 급여 날이라서요. 이거 160만원 아니고 1,600만원이에요. 대리님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마도 그 순간이 제가 기억하는 나라는 우물 안에서 나와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한 첫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사를 퇴사했어요. 저의 계획은 그곳에서 6개월간 죽었다 생각하고 일해보고자 했고 100만원은 기본급이 있으니 최소한 알바하는 정도 그 이상은 벌겠다. 딱 6개월만 일에 미쳐보자 했으나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팀장이 저에게 오더니 100만원 기본급은 딱 1개월 차에만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본급이라는 고정관념이 뿌리 깊숙하게 박혔던 시기이기에 기본급 없이 일한다라는 그 생각 자체로 일단 두려움을 얻기 충분했고 저는 이리저리 핑계를 찾으며 일단 그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우물 안에서 나와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니 다시 우물 안에 틀어박힐 수는 없었습니다. 퇴사 직후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 기본급을 받으며 커리어를 쌓자라는 계획과는 다르게 저는 알바몬이나 잡코리아를 통해서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고 자연스레 보험 영업 콜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당시 알바몬 공고에서 보험 콜조직이 항상 어필했던 조건이 평균 급여 500만원이라는 멘트였어요. 그리고 설명회에 참여하여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데 그럴싸한 거예요. 여기서 한 1년 정도만 버티면 500만원 정도는 벌겠다. 그때가 제 나이 25살이었으니까 여기서 1년 투자해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벌 수 있으면 1년 투자할 만하다. 나의 계획을 믿고 나가자 라면서 또다시 보험 영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팔자에도 없었던 보험에 대해 공부하게 되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입사 2개월 차가 되던 날부터 바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땐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 구조로 실적 무관하게 기본급은 지급된다라고 했으나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약 2주가 되던 어느 날 기본급은 한 건의 최소 조건 정도를 맞추거나 또는 일정량 이상의 콜수가 나와야 한다라는 조건이 달리더라고요. 또다시 기본급이 없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으나 전달에도 교육비 정도의 최소 급여만 받았기에 이 달에 급여를 받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건의 계약을 쓰고자 몰입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동기 중에 가장 빠르게 첫 계약을 쓰게 되었어요. 기간은 약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그 주였습니다. 기본급을 받을 조건은 충족되었고 기분 좋게 2개월 차를 마무리했으나 3개월 차가 되던 첫날에 계약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 해지 요청이 오게 됩니다. 희망찼던 전주와는 다르게 첫 달을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계약 해지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저는 거기서 또다시 이번 달에 급여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지난달에 겨우겨우 한 건을 썼는데 그마저도 해지되었어. 이게 맞는 걸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중에 당시 그 센터에서 전체 1등을 하시던 분과 우연한 기회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한 달에 약 1,800만원 정도 버시던 분이었는데 우연히 저와 말이 잘 통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고 제가 그늘진 얼굴로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이 업이 맞지 않을 수 있어. 빨리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너는 이 영업이라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 너가 필요하다면 기본급 250에서 300만원은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일자리 추천도 해줄 수 있어. 어쩌면 그 말에 안도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 말을 명분으로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3개월 차가 되던 그달에 기본급을 지급받고서는 팀장에게 찾아가 퇴사하겠다고 말하며 결국 그 일을 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약 2년 동안 저는 이런 상황의 반복이었어요. 카드 영업이라는 것에 도전하며 부푼 계획을 가지고 다시 도전했지만 롯데백화점에서 쫓겨나며 내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에 현타가 오게 됩니다. 외부 영업은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데 도무지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는 휘황찬란한 브리핑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을 벌어야 하는데 휘황찬란한 브리핑은커녕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운 좋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막 벌벌 떨다가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한지도 모르게
그렇게 마무리해버리고 그 자리를 망쳐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 영업까지 그렇게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영동대교를 터벅터벅 걸으며 한강물 사이로 부서진 그 노을빛을 보며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회 부적응자인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만 원을 벌라고 하면 벌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카드사 콜센터를 하며 월급을 받을 때도 못해도 180만 원 정도는 받았기에 100만 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라는 틀이 아닌, 그러니까 고정급여가 아닌 내가 무언가 성과를 내고 그에 따른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 일을 하니 그 당시 저에게 100만 원은 너무나도 높은 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구나. 고등학교 시절 막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일을 한다라는 이 생각이 주는 현실. 나는 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 일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고차원의 나라는 존재가 내게 준 두 번째 시그널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무작정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로 뛰어든 첫 개인 사업자였지만 저는 개인 사업자라는 그 업태의 진짜 의미를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다라는 욕망이 이 세상에 내가 잡아먹혀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개인 사업자라는 업태를 감당해낼 만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었고, 자격을 갖춘 이가 이제 스스로를 증명해냈을 때 비로소 부를 얻게 된다라는 이 세상의 법칙을 그땐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저는 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현실까지 이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막연하게 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지금 30대가 된 현재 시점에서 마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 더욱더 커지고 극대화되면서 이 세상에 저의 가치를 조금씩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나의 무의식이 바라보고 있던 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일을 더 구체화시켰고,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어 갈수록 이 세상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러한 현실을 점점점 내 현실 속으로 가져다 주더라고요. 영동대교를 걸으며 내가 사회 부적응자인가 라는 생각으로 자기 혐오에 빠지던 그 순간 정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매번 입사했다가 퇴사하기를 반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 친구와 부모님, 가장 가까웠던 나의 지인들 모두는 내게 말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고정된 일을 해. 지금 너 나이에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늦었어. 정신 차려. 나는 이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라며, 나는 내 삶을 내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때 영동대교를 걷던 그 순간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고요. 왜 도대체 매번 내 계획은 벗어나기 일쑤고 내 인생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건지, 내가 진짜 사회 부적응자라 나 스스로가 이러한 현실을 만들고 있는 건지 모든 걸 내려놓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당시 농협은행 청원경찰로 입사해서 그렇게 약 1년 6개월 정도 점차 생활을 안정시켜 갔어요. 피폐해진 몸과 마음이 어느덧 괜찮아졌고, 나름 뮤지컬 배우라는 꿈도 꾸고 있기에 또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부수입도 얼추 3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었기에 꽤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저는 그 현실에 꽤 만족하게 되었고, 이대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고차원에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는 내가 그렇게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꿈을 이용한 한 대표를 만났고 지금까지 안정을 찾았던 그 모든 현실들을 부숴버리며 커다란 빚을 안겨주게 되었고, 저는 또다시 좌절하며 주저앉게 됩니다. 내게 생긴 빚을 제대로 마주해야 했던 첫날, 저는 집 앞에서 주저앉게 되었고 밤하늘의 달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그때가 제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내게 준 세 번째 큰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내가 감당해낼 만한 시련을 준다. 이 또한 내가 충분히 감당해낼 만한 시련이기에 이 세상이 내게 허락한 시련이다. 그 말은 분명 돌파구가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움직이면 반드시 길이 된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일어나서 지금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집중해 라는 메시지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맴돌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업 및 세일즈라는 판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기본급이 없다라는 두려움보다는 내가 이것을 해내야만 한다라는 욕망이 더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면 오히려 지금 내 현실을 직시하며 무조건 계약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라며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했고, 저는 비로소 영업 및 세일즈라는 업에 뛰어든 지 약 5년 만에 첫 계약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달에만 약 4건의 계약을 쓰며 드디어 월 1,000만 원을 벌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5년 만에 비로소 이루어내게 됩니다.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던 때였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니 비로소 개인 사업자라는 업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 생각은 결국 개인 사업자를 뜻하는 것이었고, 나의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10년 만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튜브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 결과 지금 이 57층 한강뷰라는 채널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잔혹할이 많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내 인생은 정말 운 좋게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지, 도대체 나만 왜 이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그럼 잠시 주저앉으세요. 우리 인생은 전력 질주로 뛰면서 숨을 헐떡일 때도 있고, 그렇게 헐떡이며 가슴 터질 듯한 고통에 씨름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치고 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급하다며 더 속력을 낸다면 분명 어느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힐 겁니다. 그리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의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전력 질주로 뛰다가 잠시 숨을 고르기도 하고, 그렇게 다시 걷다가 또다시 발을 헛디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까진 무릎을 보며 인상 찡그린 채 아파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내 곧 다시 새살이 차오르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처는 치유되겠죠. 그리고 또다시 전력질주로 달릴 에너지가 채워진 내 몸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다시 전력질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리고 성공이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전력질주로 뛰는 순간에도, 내가 잠시 주저앉는 순간에도, 잠시 방향을 틀어 방황하는 순간에도, 내가 내 인생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원하는 그 종착점에 점점점 도달해가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쯤 나아가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방향성은 지금 어느 곳을 가리키고 있나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방향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